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보니 참 별의별 일이 있네요. 저도 이제는 출산을 하고 어린 딸을 기르고 있는 부모이지만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 싶어요. 잘해보려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옳은 부모의 행동이 무엇일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도 이제서야 철이 드는 건지 우리 아빠가 저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덕분에 제 아이에게도 저희 아빠만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아빠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자라는 동안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아빠에게 그만큼 돌려드리지도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 중에서도 제가 두고두고 속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빠가 겪으셔야 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죠. 이미 지난 일을 돌이켜서 뭐하나 싶지만 그래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시아버지께 제대로 한마디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럼 그때의 울분을 이제라도 풀 생각으로 제 사연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희 아빠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쳐도 아빠는 제게 태산 같은 분이셨어요. 저를 위해 저희 아빠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들으신다면 제가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어렸을 적 저는 일찍 엄마를 잃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고 아빠는 동반자를 잃고 그래서 저희 부녀는 서로 더 애틋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 동기로 만나 어렸을 적부터 오래 연애를 해오셨던 저희 부모님은 유난히 사이가 좋아 주변에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곤 하셨습니다. 그런 주변의 바람처럼 두 분은 무사히 결혼을 하셨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결실인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행복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 가족이 언제나 행복할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암을 얻으시며 저희 가족이 행복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니까요.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셨지만 엄마는 결국 토병 끝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막 초등학교 입학했던 시기였고 엄마를 떠나보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네요. 이른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내면서 많이 슬펐고 힘들었지만 사실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우리 세 식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줄곧 들어왔지만 어린 제가 기억하는 건 그런 행복한 기억보다는 엄마가 병원에서 아프시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훨씬 많았어요. 병을 얻으신 뒤로 엄마는 계속 병원 신세를 지셨고 그래서 제 기억 속 엄마와의 추억은 아빠 손을 잡고 엄마를 보러 병원에 다녔던 기억과 엄마의 수척하고 아픈 모습들 뿐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엄마가 꼭 오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결국 오지 못하시는 걸 보고 무척 섭섭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철이 없다 싶지만 그 나이에는 어른들의 사정을 다 헤아릴 만한 나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 풍경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지만 그때는 그게 뭐라는지도 잘 모르고 어른들이 왜 다들 울고 계시는지도 알지 못했죠. 그때는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면 엄마를 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나봐요. 매번 아빠 손을 잡고 병원에 갔었던 저는 아내를 잃고 시름에 빠져있는 아빠에게 엄마를 보러 가자며 졸라댔고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며 설명 못할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제게 차마 설명도 못하시고 언젠가 병원에 가자 하시던 아빠를 기다리던 저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느 날 학교가 끝난 뒤 혼자 병원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길을 나서 병원으로 향했죠. 차를 타고 다니던 길이 익숙했으니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길을 잃었고 제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저를 찾아다니신 아빠가 낯선 동네에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내셨죠. 몇 시간이나 동네를 헤맸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길 위를 뛰쳐나갔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도로에 차가 오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뛰쳐나가는 저를 구하기 위해 아빠가 몸을 던지셨고 아빠는 저 대신 크게 다치셨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자세한 사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지만 당시 짤막짤막한 기억으로는 아빠가 차에 치일 뻔했던 저를 구하시다가 달려오던 덤프트럭의 한쪽 다리가 깔리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주변 행인들의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셨지만 한쪽 무릎 및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린 탓에 수술은 의미가 없었고 아빠는 결국 한쪽 다리를 잃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빠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계시죠. 그때 일은 어린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저한테는 평생 후회되는 일입니다. 그 일로 저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 왔지만 어린 딸의 잘못으로 다리를 잃은 아빠는 단 한 번도 제 탓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매번 아빠 다리를 보며 죄송스러워할 때에도 늘 제 잘못이 아니라고만 말씀해 주시던 분이셨고 엄마를 일찍 떠나보낸 것도 다리를 잃은 것도 모두 당신 탓이라며 저를 지켜내 주셨던 저희 아빠셨죠. 당시 아빠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차에 깔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아무리 부모라지만 자식을 위해 몸을 내던지는 선택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 아빠를 영웅처럼 생각했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희 부녀는 늘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차마 가늠도 할 수 없네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자식 구하려다 다리까지 잃은 아빠는 누구라도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어떤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신 아빠를 옆에 두고 그런 차별과 냉대들을 수도 없이 겪었고 그때마다 아빠가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다며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만 보는 저도 그렇게나 힘든데 아빠 당신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설명도 할 수 없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불편한 의족을 달고 평범한 생활을 하시려 엄청나게 노력하셨고 매일 넘어지시면서도 걷고 뛰는 것을 연습하셔서 지금은 생활은 물론이고 웬만한 운동을 거뜬히 하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더욱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러면서도 매번 아빠를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한쪽 다리로 엄마 없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를 노력하셨고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아빠에게 좋은 딸이 되고 싶었고 그런 아빠를 늘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 한들 아빠 발톱만큼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아빠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사춘기 시절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자랐던 저는 가고 싶었던 대학에 진학하며 좋은 성적으로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원하던 회사에 단번에 취업을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저도 참 순진했던 건지 취업이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내 가고 싶었던 회사였으니 앞으로 평생 그 회사에 뼈를 묻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일이야 하다 보면 느는 거고 배우면 그만이지만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입사 초기부터 어떤 상사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팀장님이 제가 처음 입사할 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신다는 건 은연중에 눈치채고 있었지만 설마 몇 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히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이라 실수도 많고 뭐든 제 잘못이겠거니 내 탓이겠거니 하고 참고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게 잘못이 없다는 걸 저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상사가 괴롭히는데 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상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더 괴롭혔고 저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팀 안에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를 도와주고 챙겨줬던 것이 지금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팀장님 편을 들던 다른 직원들은 전부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도와준 덕에 제가 몇 년이나마 그 회사에서 버텨줄 수 있었죠. 저도 아빠를 보며 많이 배운 덕에 인내심은 강하다 싶었는데 3년 만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일이 힘들었으면 어떻게든 버텼을 것 같은데 사람이 괴롭히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그 팀장님 때문에 저는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나갈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도 그쯤 운이 좋게 외국계 회사에 이직 기회가 생겨서 저는 곧바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직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 직장보다 지금 다니는 회사 입지가 더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었네요. 게다가 그 팀장님 덕분에 남편과 인연이 되었으니 참 여러모로 제게 좋은 일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직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종종 만나다가 결국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전 직장에서 저를 도와주고 챙겨주었던 것이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좀 다른 이유였습니다. 착하고 듬직한 남편을 전부터 믿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연애를 하면서 한동안 남편에게 저희 아빠 이야기를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에게 아빠 문제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아빠 얘기를 거리낌 없이 했었는데 철없는 그 인간이 우리 아빠 얘기를 듣고 기함을 하더라고요. 다리가 그러신데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남들 앞에서 걸으실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 일로 상처를 받았던 저는 결국 그 사람과 헤어졌지만 그 후로 왠지 제가 남들에게 쉽게 아빠애를 꺼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희 아빠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아빠 다리 한쪽이 없으셔. 어릴 적에 달려오는 차에 나 구하시다가 절단하셨거든. 그래서 한쪽에 의족을 차고 계셔. 그랬구나. 아버님이나 연정이 너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나 우리 아빠랑 결혼식 입장 같이 할 거야. 당연하지. 그럼 안 하려고 그랬어? 나는 혹시 우리 아빠가 의족을 찬 걸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뭐? 그런 말이 어딨어. 아버님이 너 구하려다 그러신 거라며? 그럼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지. 나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으면 평생 존경했을 거야. 자식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 정신을 평생 본받았겠지. 솔직히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 가져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연정이 너희 아버님이 참 존경스럽다. 그런 분이 내 장인어른이 되신다면 평생 존경하고 어른으로 깍듯이 모셔야지. 안 그래? 어쩌면 그게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말일 텐데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듣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렇게 말을 해주는 남편을 보자마자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드님을 키우신 시부모님이 어떤 분이실지 저도 많이 궁금해졌네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뒤늦게 아빠 얘기를 꺼낸 것처럼 그 사람도 제게 못했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동안 연정이한테 못했던 말이 있어. 사실 우리 부모님 오랫동안 별거 중이셔. 서류상 이혼 정리를 한 건 아니시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떨어져 사셨으니까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아마 결혼해도 연정이 네가 아버지를 볼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엄마는 아버지 안 보고 산지 오래고 나도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니 속을 많이 썩히셨다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여자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어머님이 늘 걱정이셨고 대신 가장 노릇 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셨대요. 그러다가 결국 참다 못하신 시어머니가 고등학생이던 남편을 데리고 집을 나오시면서 지금껏 두 분이 별거를 하고 계셨던 거죠. 남편은 두 분이 진작 이혼을 하시기를 바랬지만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혼잡기를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시아버님과 호적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호적 정리만 안 되었을 뿐이지 두 분은 더 이상 부부관계로 보기 어려웠고 남편도 자기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예의 바르고 착했던 탓에 가정적이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사연을 들으니 저도 꽤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이 남보다 못한 사이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셔야 하니 저희도 양쪽에 전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에도 몇 번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고 워낙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지만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은 꽤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만난다며 잔뜩 굳어 있었고 저 역시도 한 번도 뵌 적 없던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뵈었을 때도 싸움으로 끝났기에 이번에도 혹시나 싶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설마 며느리가 인사하러 오는 날 무슨 일이 생길까 싶었는데 결국 남편의 걱정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시아버님 댁을 갔더니 집에 아버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옆에 분을 소개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사해라. 여기는 나랑 만나는 사람이야. 내 여자친구. 뭐 지금은 여자친구지만 니들 결혼하고 나면 우리도 곧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며느라기 너도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한테 제대로 시어머니 대접해라. 알겠니? 아버지, 아니 정말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자식 혼사를 망치려 그래도 정도가 있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당신을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끔찍해요. 남편은 그 일로 엄청나게 화가 나서 시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저도 당황해서 결국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나오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남편이 왜 그렇게 시아버지를 걱정하나 했더니 저도 시아버지를 직접 뵙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네요. 저는 결혼하면 정말 시어머니를 두 분을 모셔야 하는 건 아닌지 머리가 아팠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이 그분과 금방 헤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저희가 시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시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참견하시는 바람에 그때마다 싸움을 벌여서 남편과 아버님 사이가 더 멀어졌고 시부모님 사이에서도 몇 차례 크게 소란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괜히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차쥐가 된 기분이었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아버지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남편 역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랬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를
마냥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안 하시면 어떻게라도 뵐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이후 시아버지가 자꾸만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하시면서 저희가 자주 볼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태 대면대면하게 소식도 모르고 잘 사시다가 저희 결혼 때문에 몇 번 마주치면서 다시 옛정이 생각나시는 건지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도 아버님이 계속 시댁을 찾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친구분이랑도 헤어지시고 나이도 있고 하시니 혼자 계신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도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바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시아버지 혼자만의 생각이셨고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찾아오는 시아버지를 돌려보내기 바쁘셨습니다. 너무 매몰차게 내쫓으시는 걸 보고 괜히 제가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 제가 아예 모른 척 했어야 하는 건데 시아버지는 제가 아버님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아셨는지 어머니께 쫓겨날 때마다 대신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있을 때는 절대 안 오시고 남편이 없을 때만 찾아오셔서 제 앞에서 자꾸만 눈물을 보이시면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곤 했죠. 나 오늘 너희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다. 그 옆에 내는